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방행정 연사입니다. 오늘 208강은요,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기업의 원부자재나 이런 판매 관리비, 제조 원가 등에 대한 송금 산입과 부가세 대응 비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비용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그 순서대로 쭉 나오는 그런 비용들인데, 그걸 한번 쟁점이 두 가지예요. 관련돼서 부가세 매입세액 10% 붙은 게 매입세 공제될 것이냐. 공제되면 이제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0% 뺀 나머지 금액이 회사의 비용, 손금은 인정이 될 것이냐. 손금은 인정이 되면 법인세 절세 효과 22%가 있는 것이고, 손금 인정이 안 되면 절세 효과 20%를 포기해야 되고, 그 25%를 그냥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원의 비용을 썼을 때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78원의 비용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22%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00원을 냈다 하더라도 나는 100원을 안 냈으면 22%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원을 냈기 때문에 78원만 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100원을 지출하면서도 78원만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런 것이 절세 효과의 개념이에요. 이 법인세 절세 효과의 개념이. 자,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세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런 매입부가세하고 해당 비용 송금산입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효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적격 증빙이 있으면, 특히 적격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이게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0%가 날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쪽 그 해당 비용 송금산입에서의 절세 효과는 뭐냐면, 기업의 수익에 적격 대응 비용이면 괜찮은데 대응 비용이 아니면 송금물 산입되면서 법인세 25%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원재료부터 봅시다. 원재료나 부재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외부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니까 대부분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금 산입도 되는 것이죠. 왜? 매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 원재료 부재료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만큼 비용을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 100원을 샀다, 그런 얘기는 78원 주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22%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18원 수하다. 외주용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원부자재로서 우리가 부족하면은 이제 내부 인건비 대신에 외주에 가공비를 쓰는데, 그것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 외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당연히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니까 송금 산입이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급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적 사업자 공급이 아니고 내부의 종속적 인건비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가 없이 부가세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급여에 대해서는 사대보험이 부과되고 본인이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고 어떤 이런 부담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송금 산입된다. 왜? 당연히 생산을 위한 내부의 어떤 코스트, 원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에 붙는 이제 복리후생비가 이제 명절 선물비 같은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 공제가 되는데, 접대성의 복리후생비는 이제 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급적 이 명절 선물 같이 이렇게 실제 복리후생비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비용이 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의 보조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니까 송금 산입된다. 그러나 과잉액은 송금 산입될지 몰라도 그 해당 근로자의 해당 혜택자의 복리후생비 혜택자의 근로소득에 합산을 시켜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외부 지급 임차료, 이것은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이죠. 일반 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업자부터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되는데, 임대주가 만약에 작은 사업주로서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간이가세자의 이 영수증에는 부가세 별도로 10%가 이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없기도 하고, 또 부가세가 10%만큼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급임차료는 아무리 간이가세자로 받은 한테 낸 것이든 일반 사업자 내한테 것이든 대부분 송금 산입된다. 실제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이 화물 트럭이면 몰라도 일반 승용차는 안 되고 1년에 한 대당 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송금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송금 불사입되거나 아니면 차량 운행 잘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판촉비나 광고 선전비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촉이나 광고가 없으면은 사실 수익 창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으면 누가 사질 않으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송금난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접대비 등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접대는 그러니까 이제 매입세 공제가 일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수용차, 그럼 접대비 딱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송금 산입되는 것이 연 1,200 플러스 매출액에 대해서 0.3%부터 올라가는 범위인데 대부분 이제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접대비가 꽤 있는 중소기업들은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초과액은 법인세를 20% 부담하는 불이익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접대비가 아니라 뭐 회의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산을 하는데 그래도 본질적 접대비는 송금 산입 일정 범위 내에서만 되고 대부분은 송금이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해서 오늘 이게 기업이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이 손익계산서상에 아니면 이 원재료부터 지정원가상에 원재료부터 모든 비용까지 이런 그 일상적 비용을 훑어봤는데 이 말고 뭐 다 비슷비슷한 비용들이 계정과목만 다르지만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기준 개념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일반 수용차와 접대비성이다. 나머지는 다 된다. 그래서 해당 비용은 대부분 송금산입 되지만 접대비하고 뭐 과잉 초과액 같은 것은 송금산입이 안 되겠다. 접대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였습니다.